안녕하세요. 고유한 이슈 분석의 고상현입니다. 오늘은 이 높은 평균금리와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으로 한때 이 국내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었죠. 이 브라질 채권 시장의 어떤 현황과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 브라질 채권 시장 현황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 현황 중에서 금리를 먼저 살펴보면요. 그동안 이 브라질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이 소비자 물가가 2017년 후에 좀 안정이 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브라질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추세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금리를 인하할 때 우리나라처럼 한 번에 25bp씩 어떤 베이비 스텝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뭐 50bp 아니면 75bp씩 이 빅 스텝으로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현재 브라질 기준금리가 2%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 2% 기준금리는 브라질 중앙은행 역사상 사상 최저치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브라질은 금리 인하 효과로 인한 경기 부양이 절실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 브라질 채권 투자 성과에 큰 영향을 주는 헤와라 가치도 이 1달러당 5.5레알 그리고 1레알당 190원으로 사상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이 한때 브라질 헤와라 가치가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 때문에 1달러당 1.5레알 그리고 1레알당 700원대까지 올라갔던 걸 감안을 한다면 이 현재 헤와라 가치는 그 정점에 비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올해 이 헤와라는 연초 대비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이 작년 11월 그동안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였죠. 이 연금에 대한 개혁안이 통과가 되면서 올해도 정부의 어떤 재정 개선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고요. 또 작년 한 해 동안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기 부양 효과가 크게 나타날 거라는 기대감 역시 상당히 높았는데요.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하던 작년 4분기에 이 글로벌 증시 중 브라질 보베스파 증시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감이 점진이 되는 와중에 올해 초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을 했었죠.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이 미국과 인도에 이어서 누적 확진자 수가 세계 3위 수준으로 이 브라질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보건 분야와 빈민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이 재정 지출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브라질의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가 다시 확대될 수밖에 없었고요. 최근에 이 헤와라 가치는 과거의 추세를 보면 정부의 재정 적자 수준에 따라 큰 영향을 받아왔었는데요. 그해 브라질 정부의 재정 적자가 개선이 되면 헤와라 가치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고요. 반대로 정부의 재정 적자가 악화되면 헤와라 가치는 하락하는 양상을 띠는 것이 2000년대 이후 헤와라 움직임의 일반적인 양상이었죠.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한 재정 지출이 올해 크게 증가하면서 달러나 원화 대비 헤와라 가치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요. 통화 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경기 하강에 대비해서 연초 4.5%였던 기준금리를 무려 5차례나 인하하면서 브라질 기준금리가 2%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보통 한 나라의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가 다른 나라보다 클 때 그 나라의 통화 가치도 따라서 내리게 되는 경향이 크죠. 그래서 이러한 중앙은행의 전폭적인 금리 인하도 재정 지출과 함께 올해 헤와라 가치를 약세로 이끈 요소 중 하나가 됐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올해 지난해의 연금 개혁안 통과와 경기 반등 기대로 점진적인 강세가 예상되었던 헤와라 가치는 예상치 못한 어떤 코로나 변수로 재정 지출이 확대되고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가 큰 폭으로 진행되면서 다른 국가 대비 큰 폭의 약세를 보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브라질 채권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이 헤와라 가치가 향후에 어떻게 움직일지 이 각각의 요소별로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이 통화 정책부터 살펴보면요. 브라질 기준금리가 2%까지 떨어지면서 이 추가 금리 인하는 당분간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브라질은 어떤 선진국 대비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이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리스크가 큰 국가이기 때문에 현재 이 2%인 기준금리를 0.5%인 우리나라나 또 제로금리 수준인 미국과 같은 선진국 수준까지 추가로 인하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리를 만약에 더 내려서 이 선진국과의 금리 차가 축소되면 브라질 국내에 있던 투자 자금들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겠죠.
또 그동안 이 해와라 하락세로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서 그동안 안정되었던 물가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브라질 기준금리는 동결 내지 오히려 인상 시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하는데요. 결국 내년에는 이 통화정책 측면에서 해와라 약세가 유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해와라 가치에 또 큰 영향을 준 요소 중 하나죠. 이 브라질 정부의 재정 건전성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브라질 정부가 올해는 코로나 확산으로 어떤 보건 분야의 지출이라든지 빈곤층 보조금 지급 등을 진행하면서 이 재정 지출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보호소나라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파 정부고 또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하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현 정부가 어떤 재정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개혁안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세제 개혁이죠. 그래서 세제를 투명하게 해서 세수를 더 확보하겠다든지, 그다음 행정개혁안이죠. 좀 방만한 공무원 수를 감축한다든지, 아니면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서 재정을 개선시키겠다든지 하는 이 다양한 재정개혁안이 정부 주도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브라질 재정 건전성에 어떤 리스크 요인도 존재하는데요. 현재 이 빈민층 지원 프로그램을 볼사 파밀리아라고 하는데요. 이 볼사 파밀리아가 내년 1월부터 이 헤인다 시다단이라는 정책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헤인다 시다단은 기존 정책보다 그 지급 대상이나 지급 규모가 좀 더 확대될 예정인데요. 그럼 당연히 이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야 할 텐데 이에 대한 예산 조달 방안이 아직까지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분야에서의 이 적절한 예산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정 적자가 내년에도 확대될 우려가 있을 수 있겠죠. 더불어 이 2022년에 브라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 우파 정권이라 하더라도 대선을 앞두고 서민표를 의식한다면 어떤 보조금 지원 등의 이런 파퓰리즘 정책이 내년에 또 펼쳐질 확률이 높겠죠. 근데 이러한 이 요인에도 불구하고 제가 내년에 이 해와라 가치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이 브라질 경제 반등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요. 이 브라질 같은 이머징 국가들은 과거 사례로 볼 때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 그 금리 인하 효과로 나타나는 경기 반등이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보다 큰 폭으로 나타난 바가 있는데요. 이런 금리 인하 효과가 특히 소매 판매나 이 자동차 판매 같은 내수 관련 지표들에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브라질이 이 수출보다 내수 비중이 높은 나라죠. 그래서 실제 작년부터 이어진 어떤 금리 인하와 연초 이후 공격적인 재정 지출 효과 때문에 코로나 확산 중에도 브라질 경제 지표가 어떤 최악을 지나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이 GDP 성장률 전망치 역시 마이너스 8%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마이너스 5.3% 수준까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그동안의 어떤 재정 지출과 또 금리 인하 효과로 브라질 경제에 큰 반등이 일어난다면 이는 어떤 펀더멘탈 개선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해와라 가치가 강세를 보일 확률이 높고요. 더불어 이 경기 반등에 따른 세수 확대로 브라질 정부의 재정 개선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브라질 내 투자를 늘리면서 자연스럽게 해와라 가치가 상승할 요인이 높아지겠죠. 결국 내년에 이 해와라 전망을 정리를 해보면 내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재보다 훨씬 더 진정 국면으로 가게 되면 이 그동안 진행해왔던 어떤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효과로 브라질의 이런 소비중심 내수 경제가 활성화가 될 확률이 높고요. 경기가 살아나면 이에 따라 기준금리 역시 인하 추세가 아닌 어떤 동결 내지 소폭 인상 기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역시 해와라 약세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겁니다. 더불어 이 경기 반등에 자신감을 얻은 현 정부의 재정개혁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와라 가치는 내년에 이 점진적인 강세를 보일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브라질 채권 시장 그리고 그 해와라 가치가 내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유익하셨으면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고유한 이슈 분석의 고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